자, 2장 매크로와 컨텐츠 컨트롤 작성 및 수정이라는 챕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련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 이 매크로라는 걸 만들어서 쉽게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해당 문서, 작게는 해당 문서 안에 여러 군데에 동일한 동작의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여러 번 똑같은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번 저장을 시켜 놓는 거죠. 즉 녹화를 시켜 놓는 거예요. 녹화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우리가 그 녹화 내용을 재생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반복 적용될 수 있다. 네, 그게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 컨텐츠 컨트롤이라는 걸 사용해서 양식 문서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매크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문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도 작업하는데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되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기본 4-2 파일 열었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사용자가 Alt Ctrl 숫자 1번을 누르면 선택한 글꼴 크기가 18포인트, 이중 밑줄이 적용되는 중요라고 하는 이름의 매크로를 기록을 하래요. 매크로는 현재 문서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요. 어떤 특정한 내용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매크로만 만들어서 저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매크로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크로를 만들어 넣을 때는 반드시 이 개발 도구 탭이 있어야 돼요. 개발 도구 탭. 자, 이 개발 도구 탭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일에서 옵션 가는 거죠.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맞죠? 리본 사용자 지정에 여기 기본 탭 범주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중간에 개발 도구라고 하는 아이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셔서 체크가 안 돼 있다면 클릭하셔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개발 도구 탭이 있어야 돼. 여기에 보시면 이 코드라고 하는 그룹에 매크로가 있단 말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아이가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이 개발 도구 탭이 없다. 뭐 사실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 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매크로를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제를 하고 확인할게요. 그러면 개발 도구 탭 없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에서 매크로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개발 도구 탭이 없더라. 근데 지시사항에 개발 도구 추가라는 게 없어요. 당연히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못 푸느냐? 아니면 파일에서 개발 도구 다시 추가한 다음에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매크로를 기록을 해야 돼요. 이 상태 표시줄, 워드 프로그램 상태 표시줄에 보시면 요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전체 3페이지 중에 현재 1페이지 커서가 위치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총 268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상태 표시줄이 있는데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이 뭐냐면 매크로 기록하는 아이콘이에요. 이걸 클릭하셔도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걸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없다라는 전제하에 해볼게요. 만약에 있다면 개발 도구 탭 클릭해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기록이에요. 거기 크게 두 번째 메뉴에 매크로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그 매크로라고 하는 아이콘은 매크로를 실행할 때, 플레이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조그만 아이콘 매크로 기록이라는 아이콘이에요. 자, 이 마지막 이 상태 표시줄에 있는 요 단추가 매크로 기록이에요. 클릭 하시면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까? 대화상자 나오고요. 자, 매크로의 이름이 뭐예요? 중요, 그죠? 자, 중요하고 매크로 할당 위치를 단추로 할 거냐 아니면 키보드로 할 거냐.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키보드로 해야지. Alt Ctrl 숫자 1번 누르라 그랬으니까. 자, 키보드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새 바로가기 키에다가 Alt Ctrl 숫자 1번
자, 키보드에 있는 Alt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거 타이핑 직접 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만 실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이렇게 놓고 저장 파일은 어디 저장해요? 매크로를 현재 문서에 저장합니다. 저장할 파일 normal. 그죠? 기본 4-02를 선택하셔야 돼요. 저장할 파일. 기본 4-01 02 파일 선택하기. 이게 지금 열어놓은 이 파일이잖아요. 이게 현재 문서예요. 자, 여기에서 지정 단추 클릭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닫기 하고요, 여기선. 자, 그러면 지금 이 닫기를 하는 순간부터 보세요.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아이콘이 바뀌었잖아. 지금부터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내용은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사항 이외에 다른 작업을 하시면 다 그거 감점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가만히 보실까요? 마우스는 움직여도 돼요. 마우스 가만히 보시면 마우스 화살표 밑에 요거 무슨 모양이에요? 카세트 테이프 모양이죠? 네, 녹음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녹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글꼴 크기 18포인트 이중 밑줄. 그죠? 자, 그럼 글꼴 크기가 지금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18포인트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밑줄이 하나, 둘, 세 번째 거죠? 클릭하셔서 이중 밑줄. 요거죠. 이중 밑줄 선택.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 하시고 난 다음에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록 중지. 클릭. 그럼 다시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아이콘의 모양으로 바뀌죠?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이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아이콘 또는 위에 개발 도구라고 하는 탭에 매크로 기록 클릭하시면 되고 매크로 이름을 넣으시고 어떤 특정한 버튼에다가 단추에다가 넣을 거냐 도형에다 넣을 거냐 아니면 키보드라는 거는 키보드의 단축키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요거 클릭하시기 전에 순서가 살짝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 저장 위치가 지금 모든 문서 normal.dotm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기본 4-0이라고 하는 문서 이걸로 변경해 놓고 키보드 클릭하셔도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새 바로가기 키 지정하신 다음에 저장할 파일이 만약에 다른 걸로 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노멀로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눌러서 기본 4-0이라고 현재 문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닫기 하면 매크로가 지금 아이콘 바뀌었죠? 네, 아이콘 바뀌었죠. 녹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하고 나서는 바로 기록 중지 클릭해서 기록 중지한다는 거 아시겠죠? 됐어요. 자, 다음 갈게요. 자, 2번 중요, 방금 전에 한 거죠? 중요 매크로를 employee, employment 이라는 텍스트에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요 내용이네요. 그죠? 여기 부제목. 자, 그럼 매크로 어떻게 하느냐? 영역을 잡는 거예요. 네, 영역을 잡고요. 우리 어떻게 매크로를 등록시켜 놨냐면 Alt 컨트롤 숫자 1번으로 등록시켜 놨죠? Alt 컨트롤 숫자 1번. 어때요? 18포인트에 이중 밑줄 바로 적용이 되죠. 이게 매크로예요. 네, 이게 매크로예요. 그러니까 서식 복사라고 하는 기능 있잖아요. 여기 클립보드 홈 탭에 서식 복사. 이 서식 복사라고 하는 기능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이 복사 붙여넣기는 사실 일회용이잖아요. 뭐 물론 한 번 붙여넣기 한 다음에 계속 붙여넣기가 가능하지만 복사해놓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붙여넣기가 어떻게 돼요? 리셋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매크로 같은 경우는 저장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작업하고 상관없이 이 단축키 컨트롤 숫자 1번 할당한 단축키만 입력을 해놓으면 바로바로 즉시 몇 번이건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기능이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에는 매크로 사용 문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예, 별도로 이제 파일에다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 뭐 불러오기 이런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문서를 이거예요. 현재 문서를 워드 매크로 사용 문서로 저장합니다. 문서 폴더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 이게 아까 보셨지만 이 매크로 우리 저장한 거는 매크로 저장은 어디 저장되냐면 그냥 일반적인 docx 파일이 아니라 docm 이라는 파일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라 그랬어? 뒤에 m이 붙으면 매크로가 적용되어 있는 파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과목 할 때도 제가 설명 잠깐 드렸지만 이 매크로가 적용된 문서를 매크로 형식의 파일로 저장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크로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취소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매크로 저장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 지금 저희가 이 녀석을 매크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적용을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매크로도 등록을 해놨잖아. 근데 이거를 docx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매크로가 없어져요. 적용을 못한단 말이야. 여기서도 잘못하면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매크로 저장 문서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장을 해야 되니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렇죠. 그냥 저장하면 안 돼요. 이미 기본 4-02.docx라는 파일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해야 되죠. 어디에? 문서에 저장할 거니까. 그래서 문서 폴더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파일 형식이 뭐예요? 워드 문서로 되어 있죠. 이걸 워드 매크로 사용 문서로 변경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은 뭘로? 교육으로. 됐죠? 예. 자, 파일 이름을 먼저 넣고 파일 형식을 나중에 바꾸면 이 파일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파일 형식을 먼저 바꾸시고 파일 이름을 나중에 바꾸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네, 저장. 이러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컨텐츠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개발 도구 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아까 없앴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파일에서 옵션, 빠른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 체크할게요. 확인. 자, 개발 도구 탭 만들어졌죠? 자, 개발 도구 탭 한번 볼게요. 여기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룹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 이제 문서에다 삽입을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 자, 문제는요, 이래요. 직원 입력 양식이라는 표의 성명 옆 셀. 일단 내려볼까요? 쭉 내려보면, 직원 입력 양식 있네. 성명 옆 셀. 여기 빈칸 얘기하는 거죠. 성명 옆 셀에는 서식 있는 텍스트 컨트롤, 콘텐츠 컨트롤. 서식 있는 텍스트 콘텐츠 컨트롤이라는 걸 넣을 거고요. 사원 번호 옆 셀에는 일반 텍스트 콘텐츠 컨트롤을 추가합니다. 자, 이 두 개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개발 도구 컨트롤에서 요 녀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서식 있는 텍스트 콘텐츠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일단 찾아봐야 돼요. 자, 마우스 올리면 도움말 나와요. 자, 여기 첫 번째 게 서식 있는 텍스트 콘텐츠 컨트롤이네. 그쵸? 자,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 사원번호 어떻게 하면 돼? 자, 클릭하시고 일반 텍스트 콘텐츠 컨트롤이라는 거 찾으면 되겠죠?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찾으셨죠? 요 두 번째 있는 게 일반 텍스트 컨텐츠 컨트롤이에요. 클릭.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예. 자, 일단은 이런 식의 도움말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볼게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입사일 텍스트 옆 셀에는 날짜 선택 콘텐츠 컨트롤을
사진 텍스트 옆 셀에는 그림 콘텐츠 컨트롤을 추가합니다. 자, 잠깐 멈추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입사일 어떻게 하시면 돼? 날짜. 그럼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날짜가 어느 건지. 자, 두 번째 줄, 네 번째 있는 게 이게 날짜예요. 클릭. 한번 들어가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자세히 보기 단추 누르면 이렇게 달력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날짜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야. 이런 형식인 거야. 자, 그럼 사진 어떻게 써요? 여기에서 그림 콘텐츠 컨트롤이라는 거 찾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있는 게 그림 콘텐츠 컨트롤이에요. 클릭. 바로 들어가겠죠. 자, 그럼 그림을 삽입하려면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물론 여기 그림 삽입하는 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삽입에서 이거 그림,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림 선택해가지고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어때요? 좀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음 갈게요. 자, 3번 직급 텍스트 옆 셀에는 콤보 상자 컨텐츠 컨트롤을 삽입하고요. 성별의 남과 여 텍스트 옆에는 확인란 콘텐츠 컨트롤을 각각 추가하래요. 자, 클릭하시고요. 콤보 상자는 요런 거죠. 요렇게 생겨서 내용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여기에서 콤보 상자 찾아보세요. 어떤 건지. 두 번째 줄, 두 번째 있는 콤보 상자 컨텐츠 컨트롤이에요. 클릭. 들어갔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리고 남과 여 다음에, 네, 남과 여 다음에는 체크 상자예요. 자, 체크 상자 확인란은 이거. 확인란 콘텐츠 컨트롤. 요거는 두 번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쵸? 남과 여 텍스트 옆에는 확인란 콘텐츠 컨트롤을 각각 추가하라 그랬으니까. 자, 됐죠?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콘텐츠 컨트롤을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직급 같은 경우 항목을 선택하세요 하고 콤보 상자가 나왔는데 뭐 클릭해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 뭔가를 넣어야 된단 말이지. 날짜는 날짜 같은 경우는 그냥 카렌다가 이렇게 달력이 나오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직원 입력 양식 표에서 성명 콘텐츠 컨트롤의 속성을 편집하여 제목에 성명 텍스트를 추가하고 삭제되지 않도록 콘텐츠 컨트롤을 잠급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탭하세요 그랬잖아요. 여기 제목에다가 성명이라는 텍스트를 추가하는 거야.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콘텐츠 컨트롤을 잠궈주는 기능까지. 자, 이건 어딨냐면 개발 도구 콘텐츠 그룹에 가보시면 속성 보이죠? 여기 속성. 예, 요 속성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택은 안 돼 있죠?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클릭을 해야 돼. 속성 선택할 거를, 편집할 거를. 그래서 성명 오른쪽 클릭하시고 속성. 그러면 요런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제목에 성명 집어넣으래요. 그럼 여기 제목에다가 성명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리고 잠금. 네, 가봐야 돼. 자, 추가하고 삭제되지 않도록 콘텐츠 컨트롤을 잠급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콘텐츠 컨트롤을 삭제할 수 없음. 체크. 맞죠? 그럼 잘 읽어보세요. 성명 텍스트를 추가하고 했어요. 삭제되지 않도록 콘텐츠 컨트롤을 잠급니다. 얘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내용을 편집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체크 상자도 확인란도 있어요. 요것도 문제에 나와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겠죠. 자,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성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이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이렇게 원래는 입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리고 삭제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나온다. 됐죠? 이게 제목이에요. 다음 갈게요. 자, 두 번째 사원 번호 콘텐츠 컨트롤 속성을 변경하여 carriage return이 허용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자, 이 carriage retur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엔터키 못 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carriage return은 엔터키예요. 자, 그럼 어떡한다?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 컨트롤 그룹의 속성. 그쵸? 클릭
하시면 되고, 여기는 뭐 제목이니 뭐니 이런 것들 없으니까 뭐만 하시면 되냐면 맨 밑에 일반 텍스트 속성은 이렇게나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야. 일반 텍스트 속성에만 해당하는 거 carriage return 허용한대요. 체크하면. 그지? 근데 carriage return이 허용되도록 이라 그랬죠. 체크, 확인.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걸 체크를 안 하면 엔터키가 안 먹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3번. 직급, 콘텐츠 컨트롤의 속성을 편집하여 대표이사, 부장차장, 과장, 대리, 사원의 목록을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했어요. 자, 그럼 직급 선택하시고, 속성. 그쵸? 자, 이번에는 이제 콤보 단추는 이렇게 드랍다운 목록 속성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추가하면 되겠죠? 자, 표시 이름 뭐예요? 대표이사. 이사. 자, 이렇게 표시 이름에 대표이사라고 입력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값 영역에 이게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표시 이름은 뭐냐면 화면상에 보이는 내용이고 값은 실제로 저장되는 내용이고, 만약에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이 대표이사를 이렇게 삭제하고 다른 이름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럴 거 똑같은 걸 쓰겠다 하면 그냥 가만 놔두면 되겠죠? 확인.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입력하는 거예요. 추가하셔서 부장, 그죠? 탭 확인. 됐죠? 또 추가해서 차장, 그죠? 탭 하셔서 확인. 됐죠? 추가 과장 확인. 그죠? 추가하셔서 대리 확인. 그죠? 마지막 추가하셔서 사원. 네, 탭하시고 확인.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갈게요. 자, 4번. 사진 그림 컨텐츠 컨트롤의 스타일을 일반 프레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개발 도구 속성이 아니에요. 네, 속성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이제 테두리 이거 스타일 적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림은 이래요. 그림 도구 서식하고 표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이게 탭이 뜬단 말이죠. 얘는 그림이잖아요. 그림 도구 서식에서 그림 스타일 일반 프레임의 흰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자세히 누르셔서 일반 프레임의 흰색. 제 화면으로는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일반 프레임의 흰색이네요. 그죠? 클릭 선택하시면 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객체,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객체는 개발 도구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니까, 얘는 그림이니까 그림 도구 서식이라고 하는 탭에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됐죠? 다음이요. 자, 5번. 각 콘텐츠 컨트롤에 성명 입력, 사원번호 입력, 날짜 선택, 직급 선택이라는 안내 텍스트로 변경합니다. 지금 이제 전부 다 이러잖아. 텍스트를 입력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탭하세요. 텍스트를 입력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탭하세요. 이런 안내 문구 나오잖아요. 이걸 바꾸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 모드를 비활성화합니다. 그랬어요. 예, 디자인 모드를 비활성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개발 도구 탭에 지금 컨트롤 디자인 모드 있죠. 이거를 속성이나 그룹처럼 이렇게 클릭을 못하게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 모드 클릭. 그럼 이렇게 돼요. 바뀌었죠? 예,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뭘 우리 쓸 거냐면 요 성명과 성명 사이에 요 문구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삭제하시고 성명 입력 이렇게 쓰시면 이게 안내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사원번호 여기도 요렇게 뭐 드래그 하셔도 되고 하나씩 지우셔도 돼요. 여기는 사원번호 입력 이렇게 되겠죠. 예, 사원번호 입력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입사일 여기는 뭐라고? 날짜 선택이라고. 날짜 선택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직급에는 직급 선택
삭제하시고 직급 선택. 네. 자, 직급 선택이라고 됐죠? 자, 요렇게 이제 다 하나하나 수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 모드가 지금 눌려져 있잖아. 이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활성화된다 라는 거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매크로하고 폼에 대한 본문 내용 보셨고요. 확인학습 가볼게요. 자, 2장 매크로와 콘텐츠 컨트롤 작성 및 수정에 대한 확인학습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4-02.docx를 열어 다음 작업을 완성합니다. 현재 문서에 사용자가 Alt Ctrl 숫자 2를 누르면 선택한 텍스트에 강조색이 없음으로 설정되고 진하게 속성돼 있다는 얘기겠죠. 없음으로 설정되고 굵게 서식과 단락 앞 간격이 20포인트로 변경되는 제목 단락 이름의 매크로를 저장합니다. 개인정보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새 매크로를 기록합니다. 그랬어요. 문제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자, 아까 본문에서는 그냥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매크로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요번 문제는 반대예요.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여기 도형까지 포함되는 거죠. 개인정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블럭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크로 만드는 거예요. 자, 개발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 하셔도 된다 그랬고 이 상태 표시줄 맨 끝에 있는 매크로 기록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클릭. 자,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제목 단락이죠? 제목 단락이라는 이름이고 단축키 지정할 거니까 키보드 누르면 돼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문서에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 저장 위치 아까는 요거 안 했어요. 자, 확인 4-02 요 문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단축키 키보드 클릭 됐죠? 자, 새 바로가기 키가 뭐예요? Alt Ctrl 숫자 2예요. Alt Ctrl 숫자 2 됐죠? 그리고 저장할 파일 다시 한번 현재 문서 확인 4-02 맞죠? 그리고 지정 단축 클릭 닫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녹화 상태가 된다. 예, 녹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강조색에서 홈 탭이죠. 홈 탭에서 강조색. 예, 선택한 텍스트에 강조색 없음. 그러면 강조색은 어떤 거예요? 자, 요게 강조색이에요. 텍스트 강조색.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더보기 단추 눌러서 색 없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굵게라는 서식. 자, 굵게 클릭. 그리고 여기서 단락 앞 간격 20포인트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단락 탭이란 말이에요. 이 단락 탭에는 단락 앞 간격 설정하는 아이콘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보기 단락 설정 클릭하셔서 단락 앞 간격 단락 앞 간격 20포인트 그죠? 여기서 단락 앞 간격 20 pt 네. PT까지 입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 단위가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포인트니까 20포인트 하시고 확인.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 중지.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조금 단계가 길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한두 번 정도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2번. 자, 신청 정보 텍스트에 제목 단락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자, 여기 신청 정보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영역 잡고, 그쵸? 영역 잡고, 단축키 Alt Ctrl 숫자 2번. 됐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크로 적용하는 거. 됐어요. 3번 갈게요. 자, 3번. 개인정보표에서 요거네요. 개인정보표에서 회원명 오른쪽에 오른쪽 셀에 여기 되네요. 그쵸? 오른쪽 셀에 일반 텍스트 컨텐츠 컨트롤을 추가하고 컨텐츠 컨트롤 속성을 편집까지 하는 거예요. 회원명이라는 제목 텍스트를 표시하고 carriage return이 허용되도록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개발 도구 탭으로 가야 되겠죠. 가시고 일반 텍스트 콘텐츠 컨트롤이에요. 일반은 요거 두 번째 거였죠? 클릭. 그럼 됐죠. 이렇게 하고 나서 속성 들어가야죠. 자, 속성을 편집해야 되니까 속성 들어가서 회원명이라는 제목 텍스트를 표시하래요. 그럼 제목에다가 회원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캐리지 리턴 허용되도록, 그러면 캐리지 리턴 허용 체크 확인. 됐죠? 여기까지 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다음 갈게요. 자, 4번 개인정보표에서 관계 콤보 상자 텍스트 컨트롤 콘텐츠 컨트롤을 드랍다운 목록 콘텐츠 컨트롤로 변경합니다. 자, 여기 지금 관계 오른쪽에 항목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요거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콤보 상자 콘텐츠 컨트롤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걸 드랍다운 목록 콘텐츠 컨트롤로 변경하는 건데 이걸 다이렉트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이 컨트롤은 한번 삽입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속성을 이용해서 뭐 내용이나 이런 간단한 옵션들을 꾸미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녀석을 삭제를 하고 신규로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삭제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클릭하시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제가 지금 딜리트 키를 눌렀는데 이 박스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글씨만 삭제가 되죠. 이거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요렇게 해서 선택을 하셨죠. 자, 클릭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 왼쪽에 점점점 단추 보이세요? 우리 이름 표시되는 부분, 이 이름 정의되는 요 부분을 점점점을 클릭을 하세요. 네, 이름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보세요. 여기서 클릭하시고 딜리트. 네, 이렇게. 네. 자, 다시 한번 요게 몇 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점점점 클릭. 근데 지금 점점점 클릭하니까 다시 커서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이 상태는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클릭하시고 요 점점점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색깔 보이세요? 요렇게 좀 진한 색이 됐죠. 그리고 커서 깜빡깜빡 되는 거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네.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콤보 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빈자리에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드랍다운 목록 컨텐츠 컨트롤. 자, 드랍다운은 뭐냐면 요게 콤보 상자고요. 오른쪽에 드랍다운이에요. 아시겠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두 개가 콤보 상자랑 드랍다운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드랍다운은 말 그대로 클릭하면 이렇게 목록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기능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목록 중에서 그냥 선택만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콤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이렇게 존재하는 혼재되어 있는 걸 콤보 상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드랍다운 목록 기능 플러스 텍스트 상자. 그러니까 콤보 상자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이렇게 해서 목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 직접 내가 타이핑 쳐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삭제하고 신규로 집어넣는다는 거. 다음. 자, 5번. 개인정보 표에서 관계 콘텐츠 컨트롤의 속성을 편집하여 관계 선택이라는 제목을 추가합니다. 본인 대리인 항목값을 표시합니다. 자, 선택하시고 우리 아까 이걸 드랍다운으로 바꿨으니까 자, 속성 클릭. 그죠? 자, 제목이 뭐예요? 관계 선택이에요. 관계 선택. 그죠? 그리고 드랍다운 여기 밑에서 추가하셔가지고 본인 확인 추가하셔서 대리인 확인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5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다음 갈게요. 자, 6번 개인정보표에서 사진 오른쪽 셀에 여기네요. 그림 콘텐츠 컨트롤을 추가하고 금속 프레임으로 설정합니다. 까지.
자, 그럼 그림은 요거 세 번째 있다 그랬어요. 클릭하시고요. 프레임, 스타일 정의해야 되니까 그림 도구 서식 클릭해서 금속 프레임 찾아볼게요. 예, 요 세 번째 있는 게 금속 프레임이네요.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6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7번. 자, 7번. 신청정보표에서 여정. 신청정보면 어딨나 여기네요. 예, 신청정보표에서 여정의 ICM 텍스트 왼쪽에 여기 ICM이네요. ICM 텍스트 왼쪽에 확인란 콘텐츠 컨트롤을 추가하고 예, ICN이나 PEN하고 똑같이 만들으란 얘기죠. 콘텐츠 컨트롤 속성을 편집하여 삭제되지 않도록 콘텐츠 컨트롤을 잠급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삽입해야 되니까 ICM 앞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서 확인란 체크 맞죠? 그리고 나서 콘텐츠 컨트롤 속성을 편집한대요. 예, 속성 클릭해서 그죠? 어떻게 하라고? 삭제되지 않도록 콘텐츠 컨트롤을 잠급니다. 내용을 삭제할 수 없음 그지? 확인 됐어요. 여기까지. 다음 갈게요. 자, 8번 성명 홍길동인 텍스트 위쪽에 여기에요. 그죠? 날짜 선택 컨텐츠 컨트롤을 추가하고 날짜 선택 콘텐츠 컨트롤의 속성을 편집하여 날짜 표시 속성을 y4개연 m월_d1로 변경합니다. 아시겠죠? 자, 날짜 어디 갔다? 날짜가 뭐였죠? 요거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있는 게 날짜였죠? 클릭해서 날짜 넣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속성 메뉴 클릭. 네, 속성 메뉴 클릭. 자, 그럼 뭐를 하래요? 날짜 표시 속성. 아, 여기 있네요. 날짜 선택 속성. 그죠? 이거를 y4개연 m월_d1 우리 앞에서 형태 봤죠? 요 세 번째 있는 2020년 5월 30일 요런 형태 y4개연 m월_d1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확인 됐어요? 자, 그러면 달력은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날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날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9번 볼게요. 자, 현재 문서를 위임장이라는 이름의 워드 매크로 사용 문서로 문서 폴더에 저장합니다. 자, 당연히 그래야 되죠.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하시고요. 경로는 문서, 그쵸? 자, 파일 이름 입력하시기 전에 반드시 파일 형식부터 매크로 사용 문서로 변경하시고 그리고 파일 이름을 위임장. 자, 위임장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4-2장, 4-2장 매크로 관련된 확인학습까지 풀어보셨어요. 자, 다음 이제 4-3장 스타일 서식 파일 작성하는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